얘기 나온 김에 연락 안 그거는 뭐 동원아 너는 그냥 목 닫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네. 그냥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떨어진 낙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아, 나 진짜 아유, 진짜 왜 나 정말 아니, 아니 누가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너 거기서 내려와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그러게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붙일 때 왜 울어? 왜 동정표를 요구해? 이런 상황에서도 이낙연 당신만큼은 남아줘야 되고 부결시켜주길 원했나? 왜 울었을까? 나는 그건 것 같아.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안 잡어. 그래서 뭐든 다 시키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의원직은 던지지 말아줘. 정상적으로 경선에 참여해줘.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총이 뜻이 그러시다 그러면 표결에 붙여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니들 반대표 다 던져?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자기네 개파안에서 방탄을 쳐줄 줄 알았는데 덜퍼덕 가결이 돼버리니까 네. 아이씨 사실 이거 날릴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쇼한 건데 그 마음에 이제 어차피 대선 후보도 떨어졌는데 이게 국회의원도 없이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울먹였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보좌관을 그렇게 날리고. 보좌관은 뭐 걱정도 안 했지. 나중에 막 삼고초려하고 막 붙잡고 이러면 다시 채용하면 되니까 느낌적 느낌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는 척 했겠지. 응? 아니 보좌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제 열린공간 TV 보니까 욕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다더구만. 완전 안철수는 양반이었더구만. 아니 원래 이렇게 세상 점잖은 척하는 애들의 사실 실제 진짜. 모습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 이런 사람 워낙 많이 봐가지고 앞에서는 세상 자기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다. 근데 와 그 자기 뒤에서- 밑에 사람들 완전 어. 쥐잡듯이 잡더만요. 저 그런 사람 사실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전 처음부터 안 믿었거든요. 예.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러나 저러나 망조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망했죠. 의원직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올인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어디에요? 어디에 올인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50% 저지해가지고 결선 투표 가서 결선 투표 가갖고 말하자면 그 안에서 뭔가를 뒤집어 보겠다 당원들끼리. 뭐 요런 식의 이제 마지막 희망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이미 호남 지역 안에서 여론조사상으로 10% 득표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부터 심지어 전북도민이군요. 전북도민 38,000명이 이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 사실 이분들이 다 대의원이거나 민주당 관계자들이거든요. 우린 너한테 전북에서 너한테 한 표도 안 준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 개시만 하면 대참패를 이어나갈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열린공간TV가 인성 문제까지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조인트 까고 막 아이고야. 참. 그동안 참 좋은 시절 보내셨죠? 수십 년간 호의호식하면서 참 좋은 시절 보내셨어요. 들키지도 않고 평생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죠. 그 세월이. 그렇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이재명 네. 지사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한테 얘기할 때는 나는 국진당인 줄 알았어. 진짜 못되게 말하죠. 논리가 딱 국진당 논리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민주당 사람 맞나? 이재명 지사하고 추미애 장관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도 국진당 논리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그 논리가 그냥 그걸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계속 당인 줄 얘기했잖아요. 알았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세 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이낙연이 이제 마지막 이낙연과 이낙연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낙연과 협잡한 무리들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게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에 관한 루머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왜 얘네들하고 쌓여져 있냐면 이낙연이 이 문제를 걸고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캠프에 있다는 제 친구놈도 네. 전화가 와갖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너 왜 이런 건 보도 안 하니? 어? 그래서 아니 나는 저기 그거 말고 니네 그 후보하고 니네 후보하고 저쪽에 화산사하고 연관된 거 나 그거 준비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건 이동영이 시키고 넌 이런 걸 해야지 토목 아니, 출신이고 전문가 잠깐만. 이동영하고 왜 송작가 TV하고 왜 비교가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동영 그런 거 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걸 뭐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괘씸해가지고 내가 문자를 공개하려고 그랬더니 지워버렸어 저쪽에서. 뭐지? 네. 아. 아무튼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캠프로 이걸 이제 마지막 일종의 히든 카드로 던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그게 이거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럼. 문제가 없잖아. 이거는 성남시가 5천억 넘게 환수한 거예요, 돈을. 이게 이에 대한 그 관련 기사들을 조중동이 막 쏟아내면서 뭔가 의혹이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중앙일보입니다. 근데 네.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의혹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업체를 걸어가지고 이 업체가 마치 실소유주가 이재명인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아니 뭐래 여기 곽상도 아들하고 박영수 특검 딸이 걸려 있더만. 박영수 특검은 또 무슨 사회 이사인가? 뭐까지 했어요,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의혹은 투자는 1%밖에 안 했는데 4,500억 이상을 가져갔다. 그래서 특혜다. 그리고 절차상에서 특혜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복잡한 얘기 떼고 딱 머리하고 몸통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성남시가 가져갔지? 일단 이게 이 대장동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노른자 땅이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 개발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영 개발이 되면 건설사가 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짓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걸로 거의 결론이 나왔던 거를 이제 LH가 주로 시공을 했던 때니까 그 상황에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이거를 안 하겠다. 그리고 LH에 돈 못 준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들어오기로 한 자금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LH도 겁을 먹고 그 사업에서 손을 뗀 겁니다. 뗐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공중분해된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땅 소유주들을 만나가지고 공영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득에 대해서 나중에 성남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기껏 그린벨트로 묶어놨던 거 이제 개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영개발로 넘긴다고 하면 그 땅값을 많이 못 받을 텐데요 하다가 그럼 그냥 놀리시든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민영하고 이제 민간하고 민관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합동으로. 공동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성남은 돈이 없었거든. 빚 갚느니라고 정신 없는데 거기에다 공사비 대고 보증 서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민간 개발 기구 조직을 차려요. 그래서 거기에 각자 지분율들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남시의 지분이 25억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지.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2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들도 각자 필요한
각자 정해진 만큼의 지분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모인 돈이 전체적인 자본금은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해산해서 똑같이 갖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으로 나누기로 한 거고 배당금. 이 사업을 배당금으로 나누기로 한 거. 그래서 25억도 그리고 성남이 환수에 갔어.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는데 성남시는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나머지 민간 업체들이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자기 돈 들여서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끌어갖고 완성을 했고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성남시는 5,500억을 찾아가지고 갔던 거고 거기에 실제 돈 되고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업체들도 그에 걸맞게끔 배당을 받아갔어요. 왜냐면 내가 내 돈 놓고 사업해갖고 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발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갖고 가니까 화천대유야. 화천대유. 그리고 화천대유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언론인 출신이래. 머니투데이 대표가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 네. 그래갖고 기자 출신이고 이재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대요. 인터뷰하면 그냥 관계인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잠깐만요. 말도 저 안 이낙연 되지. 인터뷰한 적 있어요. 나 이낙연 관계인이야? 그러네, 관계 있었네. 그리고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게 관계인이야? 곽상도가 검찰에 있을 때 이 김아무개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법조팀 검찰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업체는 실제로 사장이 그쪽 지역의 유지이기도 하고 10년 이상 그쪽 지역의 땅이나 개발에 관련된 매입에도 참여를 했었고 실제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 갖고 이 일에 참여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 항변은 뭐냐면 우리가 4천억 받은 건 맞지만 그나마 우리가 택지로 확보를 했던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만큼 받은 거지. 그렇죠. 잘못했으면 우리 거지 될 뻔했다. 성남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당금으로 아니 권리금으로 잠깐 넣어놨다가 원금까지 빼가면서 5,500억이나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특혜 본 거 없고 우리가 돈 벌고도 성남 때문에 돈 번 게 아니라 사업 후에 택지가 올라서 번 돈이다라고 우리도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부동산가 올라서. 네. 그런데 이 이거를- 상황에서 화천대유가 이상해. 이거 이재명 실소해주고 저거 안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재명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이야. 다 뒤져! 하고 깠는데 엉뚱하게 곽상도가 나온 거예요. 대구 사는 곽상도가. 아들이 여기서 대구 안 살잖아. 아니, 그러니까 대구 지역구잖아. 대구에 살진 않아. 아들이 7년 동안 근무를 했고 5, 6개월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아들인 곽상도 아들은 여기에 가서 7년 동안이나 실무자로 일을 했고 그리고 곽상도가 검찰일 때 그 김 부국장 이 사람, 김 머니투데이 기자, 화천대유 대표죠. 이 사람이 법조팀장이었다. 그러면 법조팀장하고 곽상도하고 더 가깝겠어요. 법조팀장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더 가깝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등장해요. 박영수 특검이 또 거기 등장을 특검.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쪽 부분을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아니 근데 심지어 당시 곽상도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고문으로 자기 했었고 아들만 걸린 게 아니야.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성남시청을 다퉜던 전 국회의원 신영수 씨도 여기랑 연결 있는 거 아니야? 신영수가 민영 개발하자고 그렇게 밀었구만. 결과적으로 해갖고 오히려 자기네 식구들을 지금 팀킬 시키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전에는 화천대유에 이재명 아들이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곽상도였네. 지들도 지들끼리 아이고, 각자가 너무 진짜. 뜯어먹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아니, 근데- 야 파 이러고 팠는데 지들이 걸린 거지. 얘기하다 보니까 더 열받네. 이낙연은 이걸 가지고 뭐? 에라이 진짜. 그 와중에 이낙연은 조중동하고 아유, 같이 진짜, 이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걸로 이재명은 책임져야 된다고 막 까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쪽 애들이 더 아파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마하라고. 의혹 제기로 끝내야지. 실제 수사하자고 덤비면 어떡해. 다 죽자는 거야?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서 딱 한마디 한 거야. 조선일보 선거 개입하지 마. 그렇죠. 얘네들 이거 표제로 씌워갖고 의혹만 올려놓고요. 실질 수사되기 바라지 않아요. 이미 무혐의 된 건이고
수십 차례 고소 고발이 있었고 경찰 조사 다 끝나 있는 사건 모르지 않아. 근데 이걸 굳이 얘기를 꺼는 거는 어떻게든 지금 경선이나 앞으로 대선판에서 이 얘기로 갖고 다시 이거를 솎아 그렇죠. 먹으려고 해. 근데 어떻게든 송 해보려고 작가가 하는 거지. 누구야?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을 진행하는 아. 땅 한 평 없는 부동산 전문가잖아. 네. 이 사업 구조를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게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나중에 공원 짓는 데로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황원됐지. 아니 뭐 시비로 들어가기를 했어. 한 푼이라도 아니, 세금이 손해를 수익이 봤어. 없어. 뭐 손해를 이거 봤냐. 완전히 봉이 김선달한 거예요. 오히려 훨씬 잘한 25억 거지. 한 6, 7년 받아놓고 5,500억 땡겨갔으면 이거 이상 잘한 게 없어. 성남시가 직접 했다고 그래도 그 정도 못 남겨요. 성남시 개발 빚 사업 한다고 갚았다잖아 하더라도. 이걸로.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아무튼 요 부분에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수사합시다.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수사해요. 수사도. 네. 네. 저 특검도 좀 하고 탈탈 털자. 감사원도 출동하고 다 털고 갑시다. 그러면 다 일단 털고 갑시다. 머니투데이 압수수색 해야 되고 아우. 박상도 의원식 압수수색 해야 되고 압수수색해야지. 아들도. 아들 집 압수수색. 박영수 집도 압수수색해야지. 네. 다 털어야죠. 다 네. 털어야죠. 탈탈 털고 갑시다. 아무튼 이것들이 이제 막판에 뭘 해서 이렇게 게이트를 엮어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국민들이 똑똑해서 잘 안 속고요. 그렇죠. 이런 후속 보도는 절대 일반 언론에 포탈에 안 나옵니다. 야 진짜. 근데 이러한 SNS나 저희들 같은 진보 방송들을 통해 갖고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어마무시해요. 이미. 그리고 심지어 이건 파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미담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일 잘하는 이재명 지사를 다시 또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만든 사건인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들이 하고 있는 조작질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계속한다는 거죠. 바보지.